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미국 사원에서요, 리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안이 또 한 번 미뤄졌는데, 원래 4월 말에 표결 심의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5월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방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 법안 하나 막고자 지금 이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서 왜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 오히려 반대로 XRP를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뭔지부터 쉽게 정리드려 보자면요, 이름은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명확함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어떤 법으로 다룰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XRP가 주식이냐 상품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냐, 이 국회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 법안이 바로 그 도장을 찍어주는 마지막 단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법안은 4월 말이나 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었는데, 은행권의 추가 의견 반영 요구 때문에 5월달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톰 틸리스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은행단체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지점이 시작되죠. 은행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법안 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정이 들어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의 가격 고정도 있는 디지털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안에서는 이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은행 쪽에서는 이게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협회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보상을 주면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게 될 거고, 그 금액이 추산해봤을 때 최대 6조 6천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미국 백악관이 완전히 반대되는 보고서를 냈다라는 점인 건데,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가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금지해도 은행 대출은 0.02%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은행들의 주장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담당하는 패트릭 위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은행들이 탐욕 또는 무지로서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요.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은행들을 이렇게 대놓고 저격을 한다. 크립토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아니, 그래서 이게 XRP 가격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부분 리플 홀더분들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XRP는 지금까지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죠.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분류 자체가 국회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미국 SEC 그리고 CFTC가 두 규제기관이 내린 의견인데요. 의견과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물러나고 나서 만약에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또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전부 다 갈아엎으면 다시 또 말은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법은 어떨까요? 국회를 다시 통과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대형 은행들이 XRP를 본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규제기관의 공식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제화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XRP 가격이 이상하게 눌려있는 진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리플은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왔습니다. 미국 SEC와의 오랜 소송도 끝났고요. RLUSD라는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은 15억 달러가 넘게 발행됐습니다. 마스터카드랑도 손을 잡았고요. 일본 라쿠텐 4,400만 사용자에게도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XRP가 아니라 달러나 RLUSD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일 규제당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이런 법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은요, 바로 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스위치인 거고, 의견을 법으로 바꿔주는 그 마지막 단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은행들의 로비를 다시 보시면은 또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텐데요. 은행들은 지금 단순하게 예금이 빠질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리플 XRP 같은 자산이 진짜로 자기들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을 고래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라는 온체인 데이터 회사가 4월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대형 고래들이 하루에 1,100만 XRP씩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이 수치가 최근에 10개월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가격은 비슷한 자리에 묶여 있는데 조용히 매집하는 주체가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공개된 온체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지금 누군가는 이번 지연에 대해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5월달 안에 상원은행위원회가 실제로 심의를 여는 시나리오, 이 지금까지 가장 유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100억 간이 이미 은행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월달을 넘겨버리면 2026년 중간선거 일정이 들어오면서 법안이 사실상 올해 안에는 통과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비롯한 업계 주요 인사들, 5월에는 된다라는 공개 발언을 연이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100% 확정이다? 이건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은행권 로비가 더 강해진다거나 미국 상원의 예상 밖의 큰 정치 이슈가 터진다? 그럼 또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또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5월 안에 이 심의가 실제로 열리게 된다. 그 순간부터 시장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의견이 법으로 바뀌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눌려있던 가격도 그 자체로 다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트레이더든 장기 홀더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면밀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은행과 크립토 업계가 벌이는 구조적인 전쟁의 한 장면인 거고 XRP 가격이 지금 눌려있는 진짜 이유는요. 상품 분류가 아직 법이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실제로 켜지는 순간 5월달 안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쳐볼게요. 만약에 이번 5월달에 법안이 실제로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XRP는 지금의 1달러대를 넘어서 과연 어디까지 폭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에 대한 이 기대감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하게 보유하고 싶은 방법을 찾으신다면요. 차라리 매달 그냥 꾸준한 비중으로서 매달마다 모아가는 방법 가장 건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기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몰빵으로 들어가거나 또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요. 이게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운이 좋게 리플을 300원, 400원 라인 저점에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큰 타격이 없겠지만요. 하필 매수한 시점이 4,000원, 5,000원 부근이시다면 고점에서 높은 평단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낮추지를 못한다. 생각보다 장기 투자로서 보유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매수는 어떻게든 누구나 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대응과 관리를 할 줄 모른다면 지금 같은 시장이 정말 지루하고 또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난 2018년 리플 5,0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 7년 동안 물타기 하나 없이 그냥 보유하셨다. 그렇다면 이 7년이 지난 시간 동안 트럼프 당선 시점에서 겨우겨우 매수 본전 가격까지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구조와 중간 대응에 대해서 중요성, 이걸 꼭 알고 계시는 분들 아냐 모르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유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점과 고점을 잘 활용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전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